지금 이거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조용히 터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으면 진짜 위기거든요. IMF 2008년 금융위기 환율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1,436원 정도 되거든요. 불과 몇 달 전에는 1,488원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걸 위기로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10명 중 8명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환율이 오르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월급도 적금도 부동산도 전부 환율에 묶여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조용히 여러분 자산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투자 얘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산다고 하면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입니다. 투자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영상만큼은 제발 끝까지 보세요. 위기는 언제나 환율 차트가 말해줬는데요. 나라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건 달러 차트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1달러당 2,0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을 닫고 아버지들이 일터를 잃고 집값이 무너지고 통장 잔고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렴풋이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기업은 줄도산했고 실업자는 폭증했죠. 나라 전체가 휘청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터지기 전에 이미 먼저 환율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환율이 1,57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단순히 달러가 강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환율에 대해서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달러의 가치가 올랐다는 거고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같은 1달러를 사려면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달러가 올랐네, 내렸네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환율이라는 거는 나라 전체의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울 한쪽에는 수출 기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수입 기업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일시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라는 건 수출 호재처럼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원자재도 비싸지니까 결국 똑같아집니다. 반대로 수입 기업은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해외에서 원자재, 부품, 기름 이런 것들을 들여와야 되는데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결국 비용이 폭등하고 제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물가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두 축을 너무 기울지 않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높지도 않게 너무 낮지도 않게 이 적정선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 몇 년간 이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는 겁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만 해도 환율은 일정한 구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차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차트가 롤러코스터가 돼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한다고요. 이 외환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가 불안해지면 그게 곧바로 차트로 드러납니다. 환율만 봐도 지금 뭔가 심상치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위험 구간으로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진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 언제든지 1,500원 선을 다시 두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원달러 환율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만 해도 10명 중 8명, 아니 9명은 환율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달러가 오르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달러 환율이 오르면 뭐가 위기냐고요? 생각보다 훨씬 아주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여러분 연봉 1년에 몇 % 오르세요? 회사에서 연봉 상승률 3에서 5% 정도 되나요? 달러가 1% 오르면 여러분 연봉도 1% 떨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는 거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여러분이 받는 돈의 실질 가치도 함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 1년 내에 달러가 6% 올랐습니다. 그럼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약 6% 떨어진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의 연봉과 자산이 6% 떨어진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회사에서 연봉 4%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환율이 6% 올랐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2%입니다. 겉으로는 돈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투자를 하거나 달러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산의 전부가 원화로 묶여 있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는 건 우리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적금을 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돈 잃는 게 무서우니 안전하게 적금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달러 환율이 6% 올랐다는 건 적금을 들어도 사실상 자산이 6% 줄어든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은
구조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곡물, 원자재 이런 핵심 물가를 결정하는 것들이 거의 다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 달러로 결제됩니다. 달러가 오르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휘발유 값이 오르고 경유 값이 오르고 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마트 가보면 식품값, 생활용품 값이 전부 조금씩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이게 바로 수입 물가 상승, 환율 상승의 직격탄입니다. 달러가 강세라는 말은 결국 우리나라가 외부에서 물건을 사올 때 훨씬 더 비싸게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부담은 기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갑으로 이게 영향이 끼치게 되는 거예요. 환율에 관심이 없다는 건 결국 내 돈을 지키는 일에도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달러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정부와 한국은행이 움직입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고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자 바로 올라갑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의 모든 대출의 이자가 오릅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가계가 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삶이 팍팍해지니까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밖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을 줄이고 여행을 미루고 옷 하나 살 때도 망설입니다. 소비 위축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기업들도 힘들기 때문에 투자를 멈추게 됩니다. 그럼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직원들의 연봉 인상률이 낮아지고 신규 채용도 줄어듭니다. 경제 전반에 악순환이 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긴 숨 쉴 틈도 없어집니다. 원자재값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전부 상승합니다. 그런데 손님은 줄어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매출이 줄고 그걸 버티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주식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들은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는 순간 이건 손해다 판단하고 자금을 회수합니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 자금 비중이 높습니다. 이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수가 흔들립니다. 외국인이 팔면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주식은 순식간에 출렁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금리, 이자, 소비, 기업, 고용, 주식시장까지 전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영상을 끝내면 의미가 없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 벌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지키는 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적금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저는 적금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금은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의 가치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착각은 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적금으로 자산을 불린다는 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미국 시장의 전체를 추종하는 ETF를 사는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 흐름에 올라타는 거예요. 달러 투자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따로 제가 다루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화폐 가치가 무너질 때마다 자산을 지켜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진짜 돈이죠. 환율이 급등하고 달러가 강세일 때 금 가격은 보통 같이 오릅니다. 최근에 금이 또 엄청 급등했었죠.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비트코인도 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개 잡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도 있다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자산가들이 피난처럼 옮겨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국 주식, 금, 비트코인 이런 거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보기엔요. 그 셋보다 더 위험한 게 원화입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는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해치를 해야 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기 전에 보험 들어놓잖아요. 자산에도 위험 대비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달러 자산을 일부라도 반드시 가져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금이든 혹은 비트코인이든 중요한 건 원화에 100% 올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가 많이 오르고 나스닥도 하루지만 빠졌죠. 여기서 월요일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저는 올랐으면 좋겠지만 전 떨어지면은 계속 분할 매수를 할 겁니다. 어떤 자산이든 간에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저는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환율을 안다는 것 자체가 돈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위기일수록 지키는 사람이 승자거든요. 여러분 자산이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산인 거잖아요. 부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 환율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고요. 영상에서 제가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블로그도 한 번씩 와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고 현명한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인생 파이팅 하십시오.